저도 역시 물려져 있는 주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이게 10%가 넘게 떨어졌으니까 지금 6만 원이 간들간들 하다 보니까는 근데 지금 추가로 못 사는 게 안녕하세요.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TV의 안갑성입니다. 이제 여러 증권사에서 주최하는 투자 대회에서도 1등을 여러 번 거머쥐신 것으로도 유명하시죠. 보통 이제 전업 투자계의 전설이라는 키워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남석관 베스트인컴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모시기 어려운 분을 또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는데 불구하고 또 시장이 너무 어려워서 요즘 너무 걱정인데요. 올해 한국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일단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신데 대체 이런 하락장이 언제까지 좀 이어질까요? 조금 더 진행이 되겠죠. 일단은 이제 미국 연준에서 내일 모레 이제 금리 인상이 있고 그 코멘트에 따라 가지고 단기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단기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내일 모레 금리 인상에서 빅스텝으로 0.75% 포인트를 인상을 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표현이 더 중요하죠. 그 다음에 다음 달에도 또 0.75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주식 시장은 뭐 이거 완전히 그냥 폭락세가 지속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0.75를 하고 그러면은 다음에는 뭐 시장 인플레이션 상황을 보고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대반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진짜 많이 떨어졌죠. 뭐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는 16,0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가 넘게 떨어졌잖아요. 맞습니다. 고점 대비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여기에서는 추가적으로 떨어지더라도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걱정스럽죠. 그래서 길게 보면은 7월 달 금리 인상 때까지 그러니까 대반등이 일어나더라도 요번에도 저도 나스닥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11,000포인트대에서 이제 반등이 일어났잖아요. 12,000포인트까지. 그래서 11,000포인트 정도면 바닥이 아닌가 싶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 지수, 그게 8.1%를 나타내면서 그냥 되게 놀란 거죠. 너무 그 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재차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급락세가 전 세계 주식 시장이 이렇게 된 거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외국인들 매수세가 이게 누그러든 게 아니고 거의 비슷하게 한 5천억, 4,500억 코스피 기준으로 한 4,500억 이렇게 매도가 나오고 기관에서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2,400 코스피가 2,450 미친데도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소량으로 그냥 매수를 보였는데 만약에 자신이 있으면 대량 매수가 들어오겠죠. 그런데 아직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제 기관이라 하시면 이제 연기금이랑 투신까지 포함해서 이제 뭐 장기적인 투자를 좀 감안한 자금마저도 주식 코스피로는 아직 유입이 안 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조금 더 진행이 되고 여기에서는 그래도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바닥 따지는 게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게 조금 안 보여요. 그래서 조금 걱정스럽지만 조금 더 진행되지 않을까. 이제 대반등이 일어나고 바닥 따지는 모습이 한 7, 8월까지는 지속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맞물려서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어려운 형국이 진행되고 있죠 지금. 바닥 찾는 이제 탐색 기간이 좀 길어진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결국에 지금 악재는 아무튼 다 아는 거예요. 주식하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그 인플레이션만 걱정을 해가지고 미국의 금리 인상만 이제 하는 것만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부터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아주 그냥 스태그플레이션이 돼버린 거죠. 이게 맞습니다. 에그플레이션이라 그래가지고서 식당 물가도 뭐 말도 못하게 올라가고 이제 우리가 주유 기름 집어넣잖아요. 기름값만 해도 너무 많이 올라간 거예요. 요즘 뭐 2,000원이 그냥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2,000원도 다 넘어요. 예. 그래서 걱정스럽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 시장에 주식시장에 전반적으로 타격이 엄청 크죠. 예. 그나마 좀 주식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지금 유일하게 떨어지지 않는 그 자산이 뭔지 봤더니 국제유가밖에 없더라 이런 말씀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기름에 뭔가 기름값을 활용해서 좀 이 하락장을 좀 방어를 하거나 좀 일시적으로 현금 들고 도피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유, 그러기는 너무 늦었죠. 예. 지금 배럴당 원래는 그 130불 갔다가 고점이 그러다가 이제 100불대 초반까지 100불 밑에까지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요번에 다시 유럽에 이제 맞습니다. 해상으로 하는 거 이렇게 차단을 시켰잖아요. 그러면서 120불대까지 또 올라가다 보니까는 그래서 지금은 시기적으로 좀 늦었죠. 그리고서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에서도 사우디 찾아가지고 좀 그 오페크에서 원유 생산량을 좀 늘려라, 증산을 하라 그러는데 이 오페크 입장에서는 지금은 호시절을 아니에요. 좋을 때 그냥 지들 자국들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아주 찔끔찔끔 증산을 하는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유가가 고공행진인데 여기로 피난하기에는 너무 늦었죠, 지금. 그러면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코스피는 이제 지금 2,400까지 밀린 상태고 나스닥은 이제 1만 선도 깨질까 말까 한 이제 그런 단계죠. 그래서 당장 반등도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7, 8월까지는 좀 바닥을 다진 다음에 올라간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뭐 6월 FOMC는 코앞으로 닥쳤고 7월에도 FOMC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두 개 다 이제 75 BPC 올린다면은 더 주식시장 큰 충격을 더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마지막이라는 또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그러면은 이제 불확실성이 다 해소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0.75 두 번씩 이렇게 확 올려버리면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이렇게 폭삭하는 거는 크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인플레이션, 초고 인플레이션. 이거가 어쨌든 완화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시장은 이제 그 불확실성이 어떻게 보면 아직 전쟁은 남아있지만 그 우크라이나 전쟁도 어떻게 보면 이제 피로도가 중첩이 되는 편이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된든지 이렇게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는 요 며칠 전에도 그 발표한 게 보니까는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인가 올해 내로는 이제 전쟁이 끝날 거다라고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그 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또 종전 얘기도 막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협상 그렇죠. 얘기도. 그런데 그게 또 이제 깜깜무소식이다 보니까는 이 복합적으로 이제 타격을 주는 거죠.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 지속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되는 것도 있고. 그게 이제 두 개가 다 맞물린 건데 아무튼 올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거는 그거에 따르는 이제 경기 침체 우려는 있죠. 경기 침체. 그래서 미국에서도 전체적으로 뭐 경제학자라든가 그쪽에 관여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내년에는 이제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내년 문제고 일단은 이 초고 인플레이션만 좀 잡히면 그러니까는 차라리 저 같아서는 보면 충격이 세더라도 왜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난달에 0.5% 이제 인상을 했잖아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기껏 해봤자 0.25 한 번 하고 0.5 한 번 한 거가 다예요. 그렇군요. 그러고서 이제 이번 달에는 원래 0.5 하느니 뭐 그런 말이 있어서 주가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제 급하게 반등을 했었잖아요. 어느 정도. 코스피 지수도 2640포인트대까지 올라갔었고, 미국 나스닥도 12000포인트를 회복하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맞은 거기 때문에, 만약에 세게 떨어지더라도 차라리 저 개인적으로는 뭐 0.75든 이렇게 해가지고 한두 번 확 해버리면 그 충격이
크더라도 되반등도 크지 않을까 싶은 것도 있는 거예요. 좀 더 길게 조정하는 대신에 한 번에 확 금리 올려서 금리가 잡고 그렇죠. 올린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은 1년 내내 금리를 미국에서 급속하게 올렸었죠. 급속하게. 그래가지고 전 세계 특히 이제 신흥국에 영향을 많이 미쳐서 신흥국 증시가 거의 폭락이고 외환 위기까지가 온 경우가 많았었죠. 맞습니다. 그 여파로 우리나라도 IMF 직격탄을 맞췄던 거고 1997년도죠. 그때가 됐는데 이제 그 정도 위기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시장은 되게 좀 어렵고 지금 되게 어렵고 앞으로 전망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전망 자체가 쉽지 않으면 좀 투자자라면 사실 많이 몰려 있으신 분들 많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니면 또 현금 들고 이제 이럴 줄 알고 이제 기다리고 이제 언제 사면 되는지 타이밍을 보고 계실 텐데 이거 판단을 스탠스를 좀 더 봐야 될 거야? 아니면 좀 더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주 말씀 잘하셨어요. 이게 저한테 두 부류의 분들이 이제 연락 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을 갖고 있으면서 언제 들어가야지 좋을까 하고서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고, 저도 역시 물려져 있는 주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대형주는 제가 삼성전자 외에는 거의 없는데, 그 삼성전자를 7만 원에 사놓은 것들 그냥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벌써 이제 낙폭이 크죠. 맞습니다. 이게 10%가 넘게 떨어졌으니까 지금 6만 원이 간들간들 하다 보니까는. 근데 지금 추가로 못 사는 게 우리가 이제 주식을 매수할 타이밍을 이렇게 보잖아요. 맞습니다. 하다못해 지난달이라든가 지지난달이라든가 봄에 이제 다른 채널 같은 데서 인터뷰할 때라든가 그럴 때 보통 2,500 이 정도면 바닥이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많이 드렸었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전자가 7만 원이면 괜찮지 않느냐 그랬는데 뭐 6만 5천 원까지 왔을 때 제가 6만 2천 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6만 2천 원이 아니고 지금 6만 원대 있죠. 6만 500원, 6만 여기 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는 어떤 이 주식을 우리가 매수할 때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목 분석을 하죠, 보통. 그러고서 기본적으로 그 주식 매수할 때 결국에는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고, 물론 지수로 매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 이제 기본적인 분석, 기술적인 분석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기술적인 분석은 차트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책에도 강조를 했지만 시장 분석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러니까 몇 달 전에 2,500이 바닥이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 시장 분석을 해보니까는 2,500이 깨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이렇게 보니까는 완전히 그 삼성전자나 코스피 지수나 거의 비슷해요. 아주 그 가파르기가. 그러니까는 대반등이 일어나는 그 조짐이 있어야지 매수에 들어가거든요, 보통. 그래서 지금은 지수구 종목으로 가격, 특히 뭐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게 많이 떨어졌는데 매수하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 차트란 말이에요, 기술적으로. 그리고 시장 분석을 봐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저도 흘려보내는 중이에요. 흘려보내고 그냥 추가 매수는 안 하고 그렇다고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거는 너무 아까워서 팔기는 그렇고, 팔 타이밍은 제가 보기에 지난번에도 놓쳤는데 또 놓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에 이게 손실이 이제 이게 보유하고 있는 게 커지는 거죠. 아마 일반 투자자분들이 웬만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거의 대부분 그런 상태일 거라고 맞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을 요즘에 이렇게 보면 특히 개별주들, 오늘 같은 경우도 뭐 10%씩 빠지는, 그건 7, 8% 이상 빠지는 종목이 수십 개씩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체 그래프가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세가 들어오지가 않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주인이 있는 종목들, 그것만 이제 그 반등이 일어나고 아니면은 이제 단기 매매죠, 단기 매매. 그것만 좀 반짝거리는 게 있는데 나머지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흐른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슬럼화 되면서 표류한다, 이제 고상한 말로는 이제 표류한다 그러는데 흘러내리는 편이에요. 예. 그래프가. 그래서 참 어려운 지금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이제 흘러내릴 때는 이제 예. 뭐 책도 쓰셨지만 중장기 투자로 보는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골든 크로스가 데드 크로스로 이제 변환될 때 그때 매도 시점이라고 무조건 팔아야죠. 예. 그래서 요번에도 참 아쉽고 그랬던 게 어쨌든 이제 이 주식도 사이클이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되풀이 되거든요. 네. 우리가 과거에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오래 하다 보니까 1997년도에는 우리나라 IMF를 맞았죠. 그때는 코스피 지수라고 그러지를 않고 한국 종합주가 지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건데 그때는 그 800포인트 때 있던 게 IMF 들어가고서 지수가 300포인트 밑에까지 떨어졌어요. 280포인트 얼마까지 때. 280포인트 때. 그때는 뭐 상상도 못한. 네. 우리가 이제 그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서 그게 다시 1000포인트 넘었다가 노무현 정부 때 이제 1400포인트에서 처음으로 2000포인트를 달성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또 이제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 때 그때 코스피 지수가 900포인트까지 떨어진 거예요. 2000포인트, 2100포인트 여기에서 900포인트를 종가 기준으로 해서 두 번 이틀을 찍었었는데 그러다가 또 이제 이게 우여곡절 끝에 2000포인트 넘어서 2600포인트까지 갔다가 그게 요번에 코로나 팬데믹일 때 1400포인트대까지 떨어졌잖아요. 2600포인트에서 1400포인트면 그것도 엄청 떨어진 거죠. 반토막이네요. 거의 반토막이죠. 지수상 1460포인트대까지, 50포인트대까지 또 그것도 공교롭게 이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러다가 요번에 이제 지난해 3300포인트까지 왔죠.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엄청 떨어진 거죠. 뭐 그 3300포인트에서 2400포인트 때면 800포인트 넘게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엄청 어렵지만 이게 또 기회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회긴 기회지만 참 들어가기 어려운 지금은. 그래서 조금 지켜보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다 보면 요 어려운 고비를 지나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 과거 이제 코로나 때도 이제 저점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그 당시 기준으로는 또 이제 코로나 위기를 맞아서 이제 연준이 이제 엄청 돈을 또 풀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엄청 풀어서 이제 연준도 너무 잔고가 엄청 많이 쌓여있다가 이제 6월부터 이번에 줄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러면 평소에도 현금 비중을 꾸준히 좀 들고 있는 게 좀 항상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평소 그동안 이제 하락에 대비해서 작년 뭐 인터뷰에서도 이제 현금을 그동안 뭐 작년에 좀 조금 팔아서 많이 준비했다고 말씀 주셨는데 평소 현금 비중을 전체 그 투자 자금의 몇 퍼센트 정도로 좀 그러니까 유연하게 해야죠. 유연하게 하는데 원래는 이제 그 항상 개인 투자자들은 현금 비중을 이제 장이 좋을 때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장이 좋을 때 이제 그 올라가는 시그널을 이렇게 분위기 전체 시장 분위기가 좋다 그럴 때는 뭐 풀로 써도 되는 거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지수 코스피가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역배열로 해서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현금 비중을 왕창 들려야죠. 그래서 제가 작년 여름부터 벌써 지난해 여름부터 현금 비중이 90%라 그랬거든요. 그때 많이 좀 탑하셨겠네요. 네, 그렇죠. 작년에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제 이어오고 있는데 단기 매매하다가도 이제 손실이 있고 뭐 10%라고 하더라도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도 또 이제 손실이 크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좀 있죠. 그래서 보통 때는 항상 그게 장이 안 좋을 때 요번 같은 경우는 특히 그래요. 그러니까는 제 주변에 이제 주식 하시는 분이나 코인 하는 친구들
뭐 이런 또 코인 시장도 아주 뭐 난리 아니에요. 코인 시장은 더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해외 주식 마찬가지고 미국 주식 시장도 일부 종목은 뭐 고점 대비해서 4분의 1 된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그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들. 그래서 그 해외 주식, 코인, 주식 시장 할 것 없이 고점 대비해서는 진짜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상당히 이제 고점이 1200불까지 있었는데 지금 700불 정도 하니까는 맞습니다. 거기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그것보다도 이제 신생법인들 리비안이나 루시드 같은 경우 리비안 같은 경우는 그 70불대 상장이 돼가지고 150불까지 올라갔죠. 그런데 뭐 지금 30불 뭐 이렇게 하니까 더 난 상태니까요. 고점 대비해서는 5분의 1 토막이거든요. 리비안 같은 경우도 루시드 같은 경우도 지금 20불이 안 되니까. 그러면 장기 투자랑 단기 투자, 그리고 단기 투자도 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기 투자, 보통 이제 계좌를 여러 개 좀 이제 운용하신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일반인들도 이제 당연히 이제 계좌를 나누라고 조언 주시면서 장기 투자랑 단기 투자 계좌를 좀 나누라고 하셨는데, 금액은 어느 정도로 좀 나누시나요? 이제 단기 투자는 그 장이 좋으면은 단기 투자도 금액이 커요. 그리고 이제 장기 투자는 보통 저 같은 경우 10억 넘어가는 계좌는 이제 장기 투자용 계좌. 그렇군요. 그리고 뭐 장이 좋을 때는 10억, 5억, 10억짜리들도 단기 투자로 운영하죠. 근데 보통은 이제 보통 일반적일 때는 이제 단기 투자하면 한 1억 정도, 그 정도로 단기 투자를 하고 이제 보통은 이제 장기 투자, 중장기 투자한다 그러면 10억 기준으로 해서 10억 넘어가는 계좌는 이제 중장기 투자 계좌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죠.